먹어서 병을 이긴다. 병은 굶기고 건강은 먹여 키우고.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리는 일만큼은 누구든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붉은 고기와 설탕 섭취를 줄이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생활 습관은 그런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에 덧붙여 음식을 이용해서 몸의 혈관 신생 방어 체계를 지원하고 확충하면 끔찍한 병에 걸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콩은 혈관 신생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먼저 확인되었던 식품이다. 연구원들은 채식을 주로 하는 아시아인들이 서양인들보다 치명적인 암에 덜 걸리는 이유가 아마도 콩에 들어있는 영양소 때문일지 모른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콩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혈관 신생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다. 발효된 콩 제품에는 그런 성분의 함량이 더 높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콩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여성들은 콩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이제는 이런 근거 없는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콩을 먹도록 하자. 단순히 콩이 재료로 쓰인 가공식품을 골라 먹는 것보다는 두유, 대두, 두부 같은 신선한 식품이나 전통적인 콩류 식품을 찾아 먹는 것이 좋다. 토마토는 몸에 이로운 생리활성 물질이 잔뜩 들어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력이 있다. 리코펜은 토마토에 전체적으로 분포하지만 특히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 요리할 때 가급적 껍질을 벗겨내지 않는 것이 좋다. 토마토에 든 리코펜 영양소의 흡수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토마토 품종은 1000가지 이상이며 품종별로 리코펜 함량이 차이가 난다. 방울토마토가 다른 모든 토마토들보다 리코펜 함량이 24% 높다. 혈관신생 억제 채소에는 브로콜리, 청경채, 콜리플라워, 케일 등이 있으며 혈관신생 억제 과일에는 복숭아, 자두, 살구, 체리, 망고, 리치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해산물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장수한다. 그 배경에는 생선과 갑각류가 혈관 신생에 끼치는 영향도 한몫한다. 해산물의 살 부위에는 몸에 좋은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다. 연구원들은 수산물에서 섭취하는 오메가3의 양이 많을수록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면 지방이 많은 생선을 챙겨 먹어야 한다. 육류 중에서는 닭고기가 가장 몸에 좋은 편에 속한다. 사람들의 대다수는 흰살에 지방이 적기 때문에 가금류는 가슴살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짙은색 고기에는 독특한 영양학적 성분이 있어 몸에 이로우며 특히 고기를 먹을 때 지방을 제거하고 먹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닭의 넓적다리와 다리 부위의 고기가 몸에 이롭다는 사실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그러니 닭가슴살을 주로 먹는데 익숙해졌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2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넓적다리와 다리 부위 고기를 선택하도록 한다. 차는 물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음료로 역사가 4000년 이상이다. 차에는 강력한 혈관 신생 억제 효능이 있다. 중국의 자스민 차가 일본 녹차보다 효능이 강했고 홍차의 종류인 얼그레이는 자스민보다 강력했다. 녹차와 자스민 차를 섞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생겨 차를 한 가지만 마실 때보다
혈관신생 억제 효과가 2배 이상으로 강력해진다는 점이 밝혀졌다. 캐모마일 등의 허브차도 몸에 좋은 차로 알려져 있다. 견과류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간식이며 강력한 혈관신생 억제제인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다. 따라서 견과류는 혈관신생 억제식품이다. 음식을 통한 혈관신생 조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 혈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고 혈관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과잉 증식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순환계를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식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면 된다. 건강을 중요히 생각해서 몸의 방어력을 최대한 키우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혈관 신생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신선한 식품들을 집에 항상 구비해 두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혈관 신생과 관련 있는 병이 있어 병에서 완쾌하려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내린 처방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을 되살려라. 누구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한껏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늦은 나이까지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길 원한다. 100세까지 장수하고 싶은 마음은 굳이 없더라도 다들 활력이 넘치는 몸과 또렷한 정신으로 평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 줄기세포는 항상 활동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활동성이 떨어지므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식품을 섭취하면 장기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인체 본연의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재생 기능을 촉진하는 식사법, 즉 줄기세포를 자극해서 몸 자체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다. 지중해와 아시아 지역의 식단에는 줄기세포의 이로운 식재료가 많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자. 또 지방이나 염분, 당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은 줄기세포가 재구실을 못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한다. 건강을 증진시키고 싶다면 몸을 재생시키는 식품을 먹는 것이 혈류를 개선하고 원기와 저항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줄기세포를 강화하는 식품은 다음과 같다. 생선, 갑오징어에서 채취한 오징어 먹물, 통밀, 껍질콩, 아로니아, 강황, 블랙 라즈베리. 내부 생태계를 활성화하라. 곧 엄마가 될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음식이 두 사람 몫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뱃속의 태아를 생각해서 틀림없이 음식을 가려 먹을 것이다. 그런데 실은 임신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먹는 음식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무려 39조 마리나 되는 생명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39조라는 숫자는 바로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하는 박테리아의 개체수다. 장 박테리아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면 소화뿐 아니라 전체적 건강이 영향을 끼치는 생리화학적인 도미노 효과가 시작된다. 잘 관리된 장 박테리아 집단은 암이나 당뇨 같은 병을 물리치는 힘을 키우고 상처 치유력을 높이고 심지어 더 사교성 있는 성격으로 만드는 화학물질을 방출하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기도 한다. 인류는 염증성 장질환, 우울증, 비만, 심혈관 질환, 파킨슨병 같은 다양한 질병을 이겨내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에 있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돌보는 방법은 3가지 경험 법칙에 따른다. 1.
자연식품을 통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다. 2. 동물성 단백질은 덜 먹는다. 3. 신선한 자연식품을 더 많이 먹고 가공식품은 덜 먹는다. 콩, 버섯, 호두, 다크초콜릿, 죽순, 배추, 키위 등은 마이크로바이옴에 유익한 식품이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다 보면 과일, 야채, 견과 이외의 음식까지 먹게 된다. 전통 발효식품과 치즈는 장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종류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준다. 또 몸에 유익한 장 박테리아는 코코아를 좋아해서 코코아로 만든 음식을 먹거나 마시면 몸에 해로운 박테리아들이 줄어든다. 석류, 크랜베리, 콩코드 포도주스는 장 박테리아를 증식시켜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 암을 몰아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적포도주를 가볍게 한 잔 마시거나 홍차, 우롱차, 녹차 등의 차를 마시는 것도 건강에 유익한 장 박테리아를 위하는 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향생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그럴 때는 장의 생태계를 재생하기 위해 먹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공식품은 장 박테리아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자신뿐 아니라 후손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장의 마이크로바이옴까지 고려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자.